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고 어느덧 열흘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530여 명의 주민들은 보금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채 대피소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 복구와 보상도 막막하다는 건데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정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이 난 건 8월 1일. 어느새 8월 중순을 향해 가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피해동 30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엘베가 안 돼서 지금 걸어 올라가야 돼요. 단지 내 설치된 임시관리사무소. 화재 피해 보상을 접수하려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궁금한 언제,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딱히 일단은 접수는 하라 그러는데 그거를 여기서도 막 언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대요. 지금 뭐 세탁 같은 것도 맡기로 하는데 지금 포화 상태고 여기서 계약한 데는 그래서 그냥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가 지출하라 이렇게까지만 들었어요. 보상의 가장 큰 쟁점은 차량 피해입니다. 소방당국에 접수된 피해 차량은 전소 42대와 부분소 45대, 그을음 피해 793대 등 총 880대에 달합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일단 자차 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고 이후 보험사가 자동차 회사 등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책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법정 공방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로서는 벤츠사 측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을 또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게 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게 시간과 비용도 문제지만 화재 원인이 차량 결함 때문이다라는 걸 밝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기차 화재 원인에 대한 책임 주체 규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누가 책임질지 논란이 길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업계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유무도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숙박업이나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데 16층 이상의 아파트도 필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문제는 보상 범위입니다. 사람 피해는 사망했을 경우 1억 5천만 원, 부상은 등급별로 5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재산 피해는 한 사고당 10억 원이 최고입니다. 이번 사고처럼 피해 범위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보상 범위도 현실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손보업계의 설명입니다. 신속하게 어떤 보험의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보험회사들이 서로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늦어지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보다가 소송 가서 현실적으로 또 좀 바로 이렇게 그 보험의 어떤 제도적인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수백 명을 이재민 신세로 만든 전기차 화재. 복구는 물론 보상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주민들의 일상 복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큰데요. 특히 전기차 화재는 불이 빠르게 번지고 끄기도 어려워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공포가 커지자 지자체들은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훈련 현장을 NIB 노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들이 출동합니다. 차에서 내린 소방대원들은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움직입니다. 화재가 난 전기차 배터리열을 식히기 위해 차량 하단에 집중적으로 물을 분사하는 대원들. 질식 소화포를 덮어 더 큰 화재를 예방합니다. 이윽고 전기차 수조 탱크에 화재 차량을 넣고 배터리와 바퀴를 완전히 침수시키며 화재 진압에 성공합니다. 13일 송도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비한 모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전기차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연수구는 주민과 공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응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이 화재 훈련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또 아시다시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이 소화 능력을 테스팅하면서 또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알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소방대원들과 함께 소방 호스를 들고 진압해보며 화재 대응을 몸소 느껴봅니다. 생각보다 물의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근데 마침 소방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했는데 일반인이 혼자서 소화기를 틀고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불이 있으면 혼자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2-3명 정도 모아서 이제 소방 호스 줄을 잡아서 그렇게 물을 분사하는 방식이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날 합동교육에 참여한 송도소방서는 소화기 사용 방법과 화재 시 대처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화재 신고 시 해당 위치와 화재 지점 등 관련 정보를 침착하게 전달한다면 신속한 대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스프링쿨러를 임의로 꺼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작동으로 인해 불편하더라도 절대 꺼두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기가 인천 지역이어서 바다 지역이어서 수분이 조금 있는 경우 때문에 오작동이 많아서 오인 신고가 자주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꺼두는 관리자분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조금 시끄럽더라도 다들 참아주시고 저희가 5분 내로 출동해서 오작동인지 확인을 합니다. 연수구는 청사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모두 지상으로 이전하는 한편 이달 안으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도 재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본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광위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세부 노선과 사업비에 대한 지자체 합의는 여전히 사업 추진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LG 헬로비전 김진재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지난 6일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본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달 공청회에 이어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대광위는 당시 공청회에서 중재안을 기반으로 5호선 연장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지자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투트랙으로 일단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의견은 계속 받는 걸로. 대광위는 기재부와 협의해 즉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는 계획. 대광위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시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며 예타 기간이 길면 1년 반까지 걸릴 수 있어 세부 노선 결정 시기를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광위가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자체 협의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인천시는 원당동과 불로동 경유를, 김포시는 김포경찰서역 등 3개 역사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추후 사업비 분담을 위해서는 지자체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인 결과 김포시와 인천시 모두 중재안을 기반으로 행정 절차를 우선 추진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철도과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광위 조정안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공감한다며 추가 역사는 추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철도과 역시 행정 절차 이행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정거장 등 세부 노선 계획은 예타나 기본계획 단계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지자체 모두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각 지자체 의견을 노선안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인 만큼 예타 이후 본격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2026년 7월부터 인천의 행정체제가 새롭게 바뀌죠. 행정체제 개편으로 영종구와 검당구가 신설될 예정인데요. 특히 새 청사 건립에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5년 이후 31년 만에 새롭게 바뀌는 인천 행정체제. 2026년 7월부터는
2개 군 8개 구에서 2개 군 9개 구로 개편됩니다. 특히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중구 영종 지역은 영종구로, 서구 검단 지역은 검단구로 분구가 될 예정인데 가장 큰 현안은 바로 신청사 건립입니다. 인천시는 일단 임시청사를 활용하고 이후 신청사를 짓겠다는 계획. 하지만 건립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영종구와 검단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각각 1,000억 원 안팎. 문제는 현행법으로는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겁니다. 지자체 간 통합한 경우에만 정부가 예산이나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이끄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영종구와 검단구처럼 분리신설한 지자체에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정부에서 지자체 지원을 할 때 통합인 경우에만 지원을 했는데 이제 그 분할인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그 근거를 삼아서 이제 앞으로 청사를 만든다든지 다른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든다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모경종, 허종식, 김교웅, 윤상현 등 인천 지역 여야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종구와 검단구 출범을 위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동구 송림동에는 지난 1995년에 준공된 송림 고가교가 있는데요. 이 고가교 때문에 도시가 단절되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고가교 주변에 재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교통이 더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동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가교 철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구 송림은 고가교입니다. 미추홀구와 서구에서 동구로 진입하는 고가교인데 하부 공간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 교차 구조가 복잡해 일부 방향에선 직진 또는 좌회전이 불가능합니다. 교통 불편은 물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를 단절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이 건너편인 오통 쪽으로 건너가려면 횡단보도 없는 지하도로를 건너가 다니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에서 단속을 하곤 하는데 할 때만 피했다가 다시 또 주차하고 계속 차량들이 무단 주차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림 고가교 일대에선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5개 구역의 정비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2027년까지 13,000명이 입주하게 됩니다. 차량 통행량이 늘면 교통 혼잡으로 주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송림 고가교를 두고 주민 민원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동구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송림 고가교 철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동구는 전문가 자문과 현장 확인을 끝내고 교통체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시에도 송림 고가교 철거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기형적인 지금 교차로가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통 혼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제3차 도로 확장과 관리 계획 그 추진안에 우리 송림 고가교 철거를 전제로 한 교통체계 개선안이 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제3차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내년 11월쯤 마무리될 예정인데 송림 고가교 철거가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루원시티 내 학교 신설 문제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초 학교 용지였던 곳에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방안에 대해 인천시 교육청이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문제가 되는 과밀학급은 인근 가석초등학교를 활용하면 된다고 판단한 건데요. 학부모들과 지역 정치권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도 우려지만 특히 이 통학로를 오갈 어린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교육청이 대안으로 제시한 등굣길을 취재진이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구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취재진이 직접 이 교육청이 밝힌 루원시티에서 발생할 학령 인구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말한 이 가석초등학교를 직접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이 통행로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얼마나 보완이 필요한지 한번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집을 나서자 얼마 가지 않아 횡단보도가 나타납니다. 도로를 건너 다리 밑을 지나게 됩니다. 다시 등장한 횡단보도, 바로 경인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건널목입니다. 차량이 굉장히 많이 통행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입을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그 차량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네요. 낮인데도 이런데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에는 더 심합니다. 예. 지금 오후 5시인데 이 낮 시간이라 그나마 통행량이 좀 적은 건데 아침 아이들이 통학할 때 그 시간에는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무사히 건넜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가파른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성인들도 오르막 중반쯤부터 힘에 부치기 시작합니다. 얼굴과 목, 등줄기 할 것 없이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제가 지금 거의 꼭대기에 올라온 상태인데도 어른들도 숨이 차서 땀도 흘리고 숨이 차서 헉헉거리는데 굉장히 숨이 차고 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상태입니다. 제 티셔츠는 완전히 젖은 상태고요. 지금 말할 것도 없이 더운 날씨 속에서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 한낮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길을 올라오기가요. 어렵게 정상에 이르자 다시 왕복 4차선 횡단보도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아직 학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원님 또 여기 좀 걷다가 내려와 보니까 또 이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또 있네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지금 이제 바로 직전에도 하나 있었고요. 이번이 이제 2번째인데요. 오히려 신호등 없이 차량이 이 출입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방향 감각이 별로 없어요. 차가 오는지 오직 집중한 대로만 걷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위험한 곳이죠. 이런 거를 벌써 2군데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골목을 지나자 이번엔 육교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학교의 2번째 힘든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육교가 시작됐습니다. 이 육교를 건너고 맞은편으로 가면 마침내 결국에는 학교에 올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나무 데크가 설치된 육교 자체도 매우 가파릅니다. 마치 등반을 하듯 오르고 내리다 결국 가석초등학교에 도착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밝힌 루원시티에서 가석초등학교의 거리는 975m입니다. 그 수치의 한정은 횡단보도와 육교, 언덕길이 포함돼 있다는 것. 어른 걸음으로도 29분 30초가 걸렸습니다. 만약에 아이들 걸음, 특히나 1, 2학년 저학년의 걸음으로 봤을 때는 40분. 거의 한 40분 내지는 45분 가까이 걸린다고도 무방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등하교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큰 행길가를 3번 건너고 또는 2번 건너고 육교까지 건너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통학로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거리도 멀고 이건 정말로 다시 교육청에서 동의 여부가 철회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그거에 관철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투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당초 학교 부지에 짓는 오피스텔의 건축 허가를 동의할 때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바로 학생들의 안전대책 수립. 검토 의견에는
통학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착공 신고 전에 통학 안전 대책을 수립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매일 왕복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험난한 등굣길의 안전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여름철 폭염으로 실내 활동이 급증하면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10월부터 신규 백신을 도입해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인천 중구의 한 약국입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찾는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부족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제 키트를 찾는 분이 많아지시니까 품귀 현상이 와서 우리 약국도 좀 떨어진 지 열흘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조금 들어왔는데요. 그것도 거의 나간 추세에 있어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7월 첫째 주 91명에서 둘째 주 148명, 셋째 주 226명, 넷째 주에는 475명으로 늘었고 8월 들어서는 86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인천도 입원 환자가 8명에 불과했지만 8월 첫째 주에는 5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데다 여름철 폭염으로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휴가철을 맞아 사람 간 접촉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치료제 공급을 늘리는 한편 자가검사 키트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신규 백신 접종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대응으로 우선 새로운 변이에 효과적인 백신 접종을 오는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위험군 입원 환자가 전체 환자의 64.9%를 차지하고 있어서 고위험군을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치료제의 공급량을 저희는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려 실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선 최소 2시간에 한 번씩 실내 환기를 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또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